안녕하세요. 위클리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화력 덕후 포방부의 포방개혁인 K9A2 자주포 개발과 K55A1 5차 양산, 그리고 차세대 K9A3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하나디펜스는 현용 중인 우리군의 K9A1 개량형 자주포를 K9A2로 새롭게 성능 개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K9A1은 기존 K9 자주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 도스 체계의 사통 장치를 윈도우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INS 항법 장치에 GPS를 추가하였으며 조종수의 열상 방식 야간 잠망경 및 후방 카메라와 보조 동력 장치 또한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K9A1의 GPS 탑재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위치 재원을 산출할 수 있으며 기존 INS의 오차를 보정하는 것 또한 용이해졌습니다. 우리군은 2018년부터 일선부대에 K9A1을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2030년까지 전량 K9A1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2위의 자주포 보유수와 세계 5위의 육군 전력을 보유한 지상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도 자주포 성능 개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K9A1으로의 개량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첨단 성능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소, 그리고 미국 등 다른 자주포 제작국들의 신기술이 도입된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어 K9A1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K9A1의 성능 개량 막바지 단계에 넥스트 사업인 K9A2 개량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K9A1이 당장 필요한 개선점을 적용한 것이라면 K9A2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개량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한 K9A2의 사업과 더불어 K55 개량형인 K55A1의 5차 양산도 2022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K9A2로의 성능 개량에 구도가 잡힌 지금 K9A3 개발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K9A2의 성능 개량과 K55A1의 5차 양산, 그리고 차세대 자주포인 K9A3의 개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9A2로의 성능 개량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디펜스는 우리 육군의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K9A2로의 성능을 개량한 시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나디펜스는 이미 2016년부터 미래 전장에서 자주포에 요구될 능력을 기반으로 성능 개량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였습니다. K9A1과 같은 단순히 개선된 장비들로 교체 혹은 추가하는 것이 아닌 신뢰성 높은 K9 차대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자동 포탑을 장착하는 차기 자주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기존의 K9 승조원 5명을 2명에서 3명으로 감축시킬 계획이며, 또한 지속 발사 속도를 현재 분당 2발에서 분당 무려 6발까지로 늘리는 것이 K9A2의 핵심 개량입니다. 이에 과연 어떠한 기술들이 K9A2에 적용될까요? 1번, 새로운 자동 장전 시스템. 이 기술은 자동화 포탄 장전 시스템, 포탑 전기구동 시스템을 개발해 전체 자주포 운용 인원을 2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K9은 5명의 인력 중 2명의 탄약수가 배치되어 우선 탄약 이송기가 포탄을 탄약 장전기까지 이송하면 탄약 장전기가 포탄을 강선에 안착시키고 2명의 탄약수는 장약을 손으로 밀어넣고 폐쇄기를 닫습니다. 하지만 K9A2에는 포탄 장약 장전, 신간 삽입까지 모두 자동화로 개발되므로 2명의 승조원은 포탑 내부에서 통제 임무만 수행하며 갑작스러운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만 응급으로 장비를 운영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K9A2는 K10 및 K56 탄약 운반차에 적용된 전기모터 기반의 탄약 및 장약 자동 이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자동 장전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즉, 탄약의 이송과 저장부터 장전까지 완전 자동화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K9A2부터는 빠른 대응 사격을 위해 자주포의 포탑이 전차와 같은 회전형 포탑이 적용되므로 회전 방식에 맞는 포탄 이송 장비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2번, 새로운 155mm 포신 체계. 국방과학연구소는 K9A2로의 개량과 동시에 K55 자주포에도 도입할 수 있는 내구성이 뛰어난 신형 포신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K9의 포신은 1990년대 나토에서 규정한 52 구경장 155mm 포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K55 자주포의 39 구경장 포신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는 52 구경장의 53,000 psi에 이르는 최대 약실 압력으로 인해 925m/s의 엄청난 포구 속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높은 압력으로 인해 표준탄과 3에서 5호 장약까지는 8,000발의 훌륭한 내구성을 보여주지만 무거운 K307 비비탄과 가장 강한 6호 장약을 사용할 때는 내구성이 무려 8분의 1인 1,000발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앞으로 차기 자주포는 K315 사거리 연장탄과 사거리 100km의 초장사정 활공 유도포탄 등을 사용할 예정이라 강력한 내구성이 담보가 돼야 하므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차세대 포탄 사용을 위한 강력한 내구성을 위해 포강 크롬 도금 기술과 가변형 강성률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포강 크롬 도금이란 약실에서 장약 연소 후 발생되는 강한 부식성 가스에 반응하지 않고 포탄의 회전 탄대와 포강의 강한 마찰 저항을 줄여주기 때문에 포신의 생명이 연장될 뿐 아니라 포신의 마모도 감소됨에 따라 포탄의 탄착군이 좀 더 세밀하게 모이는 효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포강 크롬 도금 기술은 K1A1과 K2 전차 그리고 76mm와 127mm 한 포에도 적용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함께 개발 중인 가변형 강성률 기술의 경우 현용 K9 자주포의 48초 강선이 약실부터 포구 끝까지 일정한 각도와 형상으로 된 상수형 강성률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신의 장점은 가공이 쉽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마모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선의 시작점에 힘이 집중되어 이 부분에 마모가 심한데요.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강선의 시작점을 완곡히 만들어 마모율을 낮추고 이후 강선은 최적의 탄도를 만드는 강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4조의 가변형 강성률이 적용된 포신을 제작해 시험 사격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적용된 포신을 탑재한 K9A2는 우리 군이 원하는 분당 6발의 빠른 발사 속도와 100km 이상 날아가는 신형 포탄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기존의 52 구경장에서 60에서 62 구경장으로 포신의 길이를 늘려 기존 23리터의 약실이 29리터로 커지게 되므로 더욱더 빠른 초구 포속을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위 같은 기술들이 적용되어도 문제점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바로 약실 가열 문제입니다. 자주포의 계속된 사격으로 인해 약실 온도가 일정치 이상 올라가면 장약이 뇌간의 타격 없이도 열로 인해 연소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일의 펜저 2000의 둔감형 모듈 장약과 다른 하나는 미국의 크루세이더의 순행식 약실 냉각 시스템입니다. 3번 둔감형 모듈 장약과 순행식 약실 냉각 시스템. 독일의 방식은 뇌간이 타격하지 않는 이상 장약이 약실의 높은 고온에도 폭발이나 연소를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펜저 2000은 이 장약을 사용해 별다른 냉각 장치 없이도 분당 6발의 지속 발사 능력과 또한 분당 12발이라는 최대 연사 능력을 보여주면서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물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K9A2 신형 자주포를 위해 둔감형 모듈 장약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K9 자주포의 분당 2발의 지속 발사에서 펜저 2000과 같은 분당 6발의 지속 발사 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럼 또 다른 기술인 미국의 크루세이더와 같은 약실 냉각 방식은 과연 개발하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이는 실제로 개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실 주변에 순행을 위한 파이프를 둘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실 내부를 타공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고 둔감형 모듈 장약으로 원하는 지속 발사 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펜저 2000을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무중력 상태의 우주 정거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용펜을 개발한 미국과 연필을 쓰는 러시아와 같은 상황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K55A1의 5차 양산입니다. 지난해 12월 하나디펜스와 방위사업청은 K55A1 자주포 5차 양산 계약을 전격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10월까지 K55의 개량형인 K55A1의 5차 양산분을 일선부대에 납품하는 계약입니다. K55 자주포는 미국의 M109 자주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에서 면허 생산하였으며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약 1000여 문이 생산되었습니다. 이후 노후된 K55를 K9 자주포의 약 80%의 성능까지 끌어올린 K55A1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5차 양산을 2022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주포 전력은 러시아에 이은 2위로 약 2100여 문의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국방개혁 2020이 끝나는 시점에는 약 3000여 문의 자주포를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능 개량을 통해 더욱 발전된 K9A1과 K9A2
그리고 K55A1 3000여문이면 어느 적이든 지상 병력은 절대 대한민국 영토로 침범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자들은 성능 좋은 K9A1을 두고 왜 K55A1으로 개량하여 배치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대당 40억 원 하는 K9A1보다는 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개량 가능한 K55A1의 괜찮은 성능입니다. 기존 K55를 퇴역시키기에는 이미 K55를 위한 성능 개량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9에는 못 미치지만 약 80%의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와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성능 개량을 통해 자기 목 이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K55를 퇴역시키고 K9A1으로 교체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K9A2가 2025년에서 2028년 사이에 실전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K9A1을 제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는 2022년까지 기존의 K55 자주포를 K55A1으로 성능 개량하는 5차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K9A3 차세대 자주포입니다. 아직 K9A2 자주포도 모습을 드러내기 전이라 조금 이른 이야기일 수 있으나 이미 K9A3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벌써부터 우리군은 중장기적으로 자주포의 운영 인력을 1명 혹은 무인화로의 단계적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K9A3 자주포는 무인체계로 갈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요즘 무기체계들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중동의 교전을 많이 참고하여 다양한 무기체계들을 개선해왔습니다. K9A3 자주포도 결국 연평해전의 교훈을 통해 무인체계로 가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병대원들이 부대 막사에서 연병장을 지나 자주포 주둔지까지 이동 시 북한의 공격에 사상자까지 나오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교훈삼아 자주포가 운영병력 없는 상태에서도 적 도발점을 긴급 포격이 가능하도록 자동화 화포 원격 운영 및 시스템 통합 기술을 K9A3 차세대 자주포에 적용하고 나아가 원격 조정 및 통제가 가능한 사격 통제 차량과 함께 무인으로 이동 및 사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화력 덕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인 K9A1을 직접 양산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자주포 전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천무2, 다련전 로켓 등 첨단 화력을 대거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제 침공할 나라는 아마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